간식거리가 될 만한 음식들 중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골고루 준비했다. 그런 다음 자리에 모인 10명에게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게 했다. 그 후 각자가 고른 음식 속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의 양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계산해 보았다. 지금 드시는 것 중에서 지금 도넛하고 케이크를 드셨잖아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함량을 계산을 해보면 한 8.4g 정도 나오거든요. 8.4g?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넛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에 한 3g 정도 들어있는 양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드셔도 이미 넘은 상태죠. 근데 거기에다가 도넛이 2개에다가 케이크 한 조각을 하니까 이제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네. 케이크와 도넛 등을 고른 여성의 경우 성인 허용치의 3배인 6.1g을, 아이의 경우는 성인 허용치 정도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설명 듣고 나니까 좀 먹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어졌는데요. 평소에 제가 모르고 많이 즐겨 먹었었는데 알고 나니까는 몸에 정말 안 좋고 그렇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실감은 많이 못하죠. 네, 그냥 늘 그냥 먹는 음식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먹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거나 이게 얼마나 적거나 그런 거 가려가면서 먹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그 식품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빵 같은 걸 이렇게 먹을 때 지금 식빵이라든지 이런 바게트 빵 같은 경우에는 발효를 시켰다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안에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빵들이 이제 트랜스 지방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빵들이에요. 마가린을 넣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라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다. 마가린을 넣지 않은 경우는 겉껍질은 쉽게 부서지고 속살은 거칠고 질기다. 그러나 넣은 경우는 속살이 부드럽고 촉촉해 한눈에도 먹음직스럽다. 그리고 가공식품을 구입할 땐 포장지에 적힌 영양 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 정제 가공유나 쇼트닝 그리고 마가린이라고 표기된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외식업체들이 판매하고 있는 식품 속 트랜스 지방 양은 얼마나 변했을까? 제작팀은 전에 분석했던 피자와 치킨 그리고 도넛 속의 트랜스 지방 양을 다시 분석해보기로 했다. 피자와 치킨은 이전과 같은 제품으로, 그리고 도넛은 당시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았던 새 제품을 추가로 의뢰했다. 피자류는 예전처럼 적은 양이 검출됐고 치킨류는 상당히 많이 줄어 있었다. 과거에 조사했던 도넛의 트랜스 지방은 줄어든 데 반해 새로운 것은 4.6이라는 상당량의 트랜스 지방이 검출됐다. 도넛을 이제 2조각을 먹었을 때 한 5g 정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양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도넛을 하루에 2개만 먹고 나머지 안 먹으면 모르겠지만 또 다른 것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서 또 이제 트랜스 지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넛에 들어있는 양이 다른 식품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국과 업체의 노력으로 다소 줄긴 했지만 트랜스 지방은 여전히 여러 식품 속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고소한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랜스 지방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충남대 이기택 교수팀은 기존의 부분 경화유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냈다. 경화 과정 대신 효소를 이용하여 트랜스 지방이 불과 1% 함유되어 있는 쇼트닝을 만든 것이다. 근데 종래에 보셨던 그런 가공유지 약 40에서 50%의 그런 그 트랜스 함량이 약 1%로 저감화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바로 그 저트랜스 가공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경화 과정에서 생기는 고소한 냄새, 즉 경화취가 이 쇼트닝에선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 가공 유지는 경화 과정이라는 것을 통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트랜스 지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따라서 그 과정 중에 고소한 냄새, 저희는 그것을 경화 냄새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거기에 대해 선호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 트랜스산을 저감화하기 위해서 다른 공정, 예를 들면 효소 공정이라든지를 통하면 트랜스산은 저희가 함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식품에 든 트랜스지방의 양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트랜스지방의 섭취를 최소화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올해부터 가공식품의 영양 성분을 표기할 때 트랜스지방의 함량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트랜스지방의 양을 표기하되 1회 섭취량당 0.5 이하인 것은 모두 0으로 표기된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식품 하나당 트랜스지방 함량이 0.5g 미만이면 트랜스지방이 전혀 없다고 표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죠. 만약 트랜스지방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0.5g보다 트랜스지방이 조금 적게 들어있는 다양한 식품을 여러 개 먹는다면 본인은 전혀 트랜스지방을 먹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결국 다량의 트랜스지방을 섭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지방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표기하게 돼 있던 부분을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으로 나누어 표기하도록 바꾸었다. 이는 2007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0으로 표기되는 양에 대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분량 기준도 100g과 1회 섭취량 두 가지 중 업체가 선택하게 돼 있어 소비자는 트랜스지방의 양에 대해 오해하기 쉽다. 예, 현재 그 트랜스지방 함량을 표시토록 했고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아직까지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섭취량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동 결과와 여러 가지 산업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트랜스지방을 규제하는 국가는 바로 덴마크다. 맛있는 과자와 유제품 생산으로 유명한 덴마크는 심장병과 당뇨 등 트랜스지방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트랜스지방에 대한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덴마크 케이크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덴 케이크. 유럽인들이 즐기는 후식 메뉴인 초콜릿 케이크와 스위트롤 등을 생산하는 이곳에선 2년 전부터 트랜스지방 함량 2% 미만의 케이크들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생산비는 증가했지만 호응이 아주 좋다. 그전보다 생산비는 조금 늘었습니다. 트랜스지방이 거의 들지 않은 기름이 10% 정도 비싼 데다가 제조 과정이 바뀌면서 시설도 바꿔야 했거든요. 또 개발 부서에도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트랜스지방이 가능한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관리해야 하니까요. 덴마크 식품업계의 이런 움직임은 2003년 덴마크 정부에서 마련한 식품안전법에서 비롯됐다. 덴마크 정부는 가공식품에 함유된 지방 중 트랜스지방이 2%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어길 땐 벌금이나 2년 징역에 처하고 있다. 트랜스지방 함량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덴마크 가공식품들은 그런 표기 의무가 없다. 대신 2%라는 제한량을 넘길 경우 강력한 처벌뿐 아니라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때문에 그간 법을 어긴 경우는 10건이 채 안 된다. 트랜스지방 함량 2%는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치입니다. 물론 마가린 같은 가공식품엔 항상 약간의 트랜스지방이 들어있게 마련이죠. 아무리 트랜스지방을 없앤다 하더라도 1% 정도는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업체가 정말로 노력하면 총 지방 중 트랜스지방 함량을 2%가 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를 기준치로 정하게 된 것이죠. 2%라는 아주 극소량의 트랜스지방만을 허용하고 있는 덴마크.
그러나 노력한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수치라는 게 바로 덴마크인들의 생각이다.